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토요일이네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이제 이바 11년차 이중대모 부사 사과밭인데요. 오늘 아침부터 리프터 타고 상단에 적가 작업하면서 도장지 제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도장지 제거를 왜 하는지 그 이제 목적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장지가 많고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요. 안쪽 후관 안쪽으로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과일이나 신초나 이런 게 이제 튼튼하게 안 자라겠죠. 그늘에서 자라면은 이제 이런 가지나 잎들이 햇빛을 안 받으면은 그냥 약하게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기는 하지만 약하게 자라가지고 중요한 거는 꽃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꽃눈이라는 거는 이렇게 신초 끝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5월 24일인데 이렇게 멎었잖아요. 이게 내년에 이제 꽃눈이 돼서 내년에 여기에 사과가 달리는 그런 가지를 갖다가 이제 결과지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단가지성 결과지 이런 것도 이제 꽃눈인데, 이런 데서도 이런 것도 이제 이래 멎으면은 멎으면은 그게 꽃눈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내년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수세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도장지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 수관 안쪽으로 이래 육안으로 봐도 저 주관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수세 센 나무 보여줄 텐데 얼마나 차이가 나나. 이렇게 수세가 안정이 된 나무들은 괜찮은데, 이게 이중대목이고 또 과일이 안 달렸다든지 수세가 세다든지 이런 나무는 저 안이 거의 이제 안 보일 정도로 꽉 우거졌어요. 이 바닥에 보면은 제가 도장지를 빼낸 게 엄청나게 뺐어요. 그래 저는 11년 동안 항상 이맘때 도장지를 적과하면서 상단에 적과를 하면서 도장지를 이제 빼고 있어요. 이 안쪽이 아까까지만 해도 거의 하도 복잡해 가지고 안이 아예 안 보일 정도예요. 지금 뺐는데도 이거는 좀 빡빡한 편이죠. 근데 요런 나무가 이제 사과는 이제 좀 굵어요. 그런데 한 번에 또 다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느 정도 빼고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도장지를 이제 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햇빛이 잘 들어가야 돼요. 저 안쪽까지. 입구가 꽉 막히면은, 가지나 잎으로 꽉 막히면은 햇빛이 안쪽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꽃눈이, 좋은 꽃눈이 생기지 않고 약간 약한 꽃눈, 가짜 꽃눈 요런 게 이제 생겨가지고 그게 좋은 꽃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당연히 약 칠 때도 안쪽까지 잘 안 들어가잖아. 입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도장지 제거를 할 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입구에 있는, 이 끝에 있는, 가지 끝에 있는 도장지 위주로 이제 빼주면 안쪽까지 햇빛이 잘 들어가고 약도 잘 들어가고 바람도 잘 통하고, 그래서 이제 꽃눈이 좋게 되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과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 많이 달린 나무들은 도장지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깊게 묻었다든지 나무를 접목 부위가 너무 깊게 묻었다든지 탭이나 비료를 이런 거를 많이 줘가지고 너무 이제 수세가 센 나무, 그런 나무들 위주로 이제 도장지를 제거를 하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이 나무 같은 것도 신초 자람이 좋죠. 제가 비료는 겨울 비료, 밑비료 한번 주고 추비 한번 주고 두 번밖에 안 줬는데, 비가 5월 달에 자주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초가 자라는 5월 달 같은 경우는 비가 한번 내리면은 비료를 한 움큼 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두 번 주고 올해는 끝날 것 같아요. NK 비료나 이제 추비는 끝나고 이제 수세를 안정시키는 그런 맛을 좋게 하는 그런 이제 비료만 앞으로 줄 건데, 이제 질소가 들어있는 그런 비료는 이제 끝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유목 같은 경우 도장지 제거는 이제 뭐 한 3년, 4년까지는 거의
척지 덩에 나온 가지, 직립된 가지 위주로만 빼주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유목들은 너무 깔끔하게 과도하게 빼면은 그게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장지 제거를 하면은 2차 성장, 남는 양분이 이제 좋은 꽃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가지로 양분이 이동을 해가지고 2차 성장을 해서 더 안 좋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안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가고 약이 잘 들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꽃눈이 생기는 가지들이 이 한 나무로 따지면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1, 20%는 도장지를 제거함으로써 해서 세력 생계, 센 나무를 도장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남는 양분이 좋은 꽃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0%는 2차 성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도장지 제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세가 제일 센 나무잖아요, 이중대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11년 차기 때문에 이 척지 끝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절단 전정을 해서 저는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끝에, 여기는 과일도 안 달아야 되고 이 끝에만 손으로 뜯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만 깔끔해 하도 안쪽으로 햇빛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위주로. 그러니까 도장지가 제일 많이 자라는 부위는 겨울 전정할 때 등 부위에 있는 가지를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는 거의 100% 2개 정도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자른 부위에 있는 거, 요렇게 단가지, 요런 거는 요렇게 멎었기 때문에 꽃눈이니까 이런 거는 만지면 안 되고, 딱 직립된 가지들 있죠, 직립된 가지들, 그런 거를 이제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봐서 과일이 달린 과대지 이런 거는 뭐 성목이라서 적심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둬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대지 같은 경우는 직립이 돼 있지만 이런 거는 만지지 않고 이제 입구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만져요. 이렇게 보면은 항상 요 입구에 여기만 없애줘도 요 자른 부위, 항상 보면 자른 부위에는 거의 2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 모지든 척지든 이제 이렇게 잘라주고, 그러고 이런 이제 결과 모지 같은 것도 너무 길면은 그냥 막 가위 없이 손으로 막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한 곳은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 하는데 한번 가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제일 심한 과일이 많이 안 달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과일이 적지는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중 대목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막 엄청나게 도장지성 가지가 많아요. 딱 자란 부위잖아.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등 부위에서 나온 도장지 없애고요. 이렇게 옆으로 나온 가지는 무조건 남겨놓고, 이렇게 하늘로 직립된 거 있죠, 이런 거는 손으로 뜯는 거예요. 이렇게 적과하면서 저는 이렇게 긴 가지도 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는 다 꽃눈이에요. 내년에 이제 달리는 그런 꽃눈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1, 20%는 양분이 이제 저쪽으로 가서 2차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것까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워낙 꽃눈이 많기 때문에 등 부위에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과일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안쪽에. 그리고 하늘로 간 거는 무조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또 너무 깔끔하게 막 이렇게 많은데 도장지를 너무나 또 많이 없애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이제 5월 달까지만 신초들이 자라지, 양분이 적당하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신초가 멎어요. 어느 정도 먹고 과일이 굵어지기 시작해요. 그 뜻은 과일이 굵어지기 전까지는
몸짓을 키우는 데다가 양분을 다 사용을 해요. 원리가 양분이 이제 저장된 양분이든 뿌리에서 공급된 양분이든 이런 게 5월 달에는 신초를 키우고 또 잎을 키워서 두껍게 만든 다음에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됐다, 과일을 키울 준비가 다 됐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과일이 굵어지는데 그 시기가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서부터는 급격하게 과일이 굵어져요. 그 과일이 굵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이제 도장지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 생겨요. 양분이 이제 과일로 거의 다 가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장마철에 비가 너무 자주 온다든지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또 2차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2차 성장을 하는 순서도 있어요. 직립된 가지가 2차 성장을 하고 수평 유인이 됐다든지 하향됐다든지 가지가 그런 거는 2차 성장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지성 직립된 거 하늘로 신초 것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거의 2차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밑에 수평 유인이 돼 있고 하면은 수평 유인이 돼 있는 그런 가지들은 2차 성장을 안 하고 이제 직립된 가지나 아니면 상단에 정부 우세성 때문에 양분을 위로 가려는 그런 습성 때문에 위로 위에 저기에 절로 양분이 이제 다 빠지는 거예요. 남는 양분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성장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해 사과가 많이 안 달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뭐 한 2밭 정도는 만족스럽지 않게 과일이 달렸는데, 그런 나무들은 이제 도장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착과된 거는 도장지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과일이 안 달렸다든지 그런 나무들은 무조건 도장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빼주면 돼요. 도장지를 또 너무 늦게 어중간할 때 빼는 것보다는 지금 빼주면은 아직은 신초가 2차 성장을 해도 아직 그게 자랐다가 다시 멎어 가지고 꽃눈이 생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끝까지 가면은 제가 이 밭을 다 하는데 하루 반이나 이틀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오늘하고 내일 하면은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봐봐요. 저 앞에 나무도 도장지가 저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한 곳은 그나마 저런 나무보다는 이런 나무들이 다 그런 나무였는데 지금 위에는 다 있는데 제가 밑에서는 또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한 다음에 밑에도 해야 돼요. 이게 과일에 햇빛이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리고 꽃눈도 마찬가지고 과대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어느 정도 너무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복잡한 부분만 없애주는 거죠. 그래야지 안쪽에 있는 과일이나 꽃눈이나 이런 게 햇빛을 받아서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또 사과도 키우고 꽃눈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안 했으면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조금일 것 같지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빼낸 거예요. 그래 밑에 아직도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밑에는 나중에 이제 빼내려고, 위에는 다 빼낸 거예요. 아까 나무.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참 어려운 문제인데 헷갈리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헷갈리고 확실하게 원칙이 서 있지 않으면은 안 만지는 게 좋아요. 유목 같은 경우는 가만히 내둬요. 그랬다가 겨울 전정할 때 도장지를 없앤다든지 하면 되기 때문에 유목이 깔끔하면 안 돼요. 나무가 또 어느 정도, 유목 같은 경우는 가지가 많지 않고 잎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도장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유목 같은 경우는 유인을 도장지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가지를 유인해서 그걸 결과지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같이 11년차 이중대목 이런 거는
유인을 할 수도 없고 도장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중대목이나 이런 사과 농사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작은 묘 뭐 같은 경우는 수세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은데, 이 이중대목은 일거리가 정말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도 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워낙 저 동해에도 강하고 좋은 면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제가 키워 보니까 뭐 탭이나 비료나 뭐 이런 거를 안 줘도 너무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또 그런 면이, 좋은 면이 있어요. 사과도 어느 정도 알 섞기 잘하고 해주면은 사과도 굵고, 그래서 5월 달까지만 추비를 주고 이제 6월부터는 비료 성분, 질소 있는 성분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마그네슘이라든지 인산가리라든지 항산가리라든지 칼슘제라든지 이런 것만 잘 쳐주면은 또 이런 성목도 아주, 올해 이 밭이 사과가 아주 품질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중심과 정화가 수정이 다 된 상태고, 그래서 품질이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달린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젓갈을 잘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목 같은 경우는 유인 위주로 해주고 적심이라든지 유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결과지로 만들 생각을 하고, 완전히 직립된 가지 있죠. 그런 것만 몇 개씩 없애주면 되고, 이제 5년차 넘은 그런 성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에는 조금 가감하다 싶을 정도로 직립된 가지들은 손으로 그냥 가위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찢어서 다시는 안 나게끔 그렇게 해주고, 바깥쪽에서 안쪽을 봤을 때 바깥쪽에 있는 도장지성 위주를 되도록이면 없애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안 하다 보면은 끝에만 꽃눈이 오고 햇빛이 잘 비치니까, 그런데 안쪽은 햇빛이 안 들어가서 계속 안쪽은 사과가 안 달리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밀식 장애가 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자른 부위 안쪽에만 꽃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척지 끝을 막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가지는 무조건 뜯어서 없애고 있어요. 그 작업을 제가 이제 11년 차 동안 한 5년 넘어서부터 저도 서서히 이제 사과나무 키우는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부터 나름 이제 제가 초보일 때 시작한 이 사과밭을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수세를 안정시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게 2m로 이제 식재한 그런 밭이에요. 전목 부위도 생각보다는 좀 깊게 묻혀 가지고 수세가 좋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제 비료나 퇴비는 일절 잘 안 하려고 하고, 주더라도 조금만 주고 그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도장지를 왜 없애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직립된 그런 가지 위주로만 없애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